문학 사랑방. 단편 문학 특선. 안녕하세요. 문학 사랑방입니다. 오늘은 보내지 않은 봄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봄은 늘 살구꽃으로 시작됐다. 읍내 어디를 가든 겨울이 채 가시지 않았을 때 그 집 마당의 나무만은 먼저 꽃을 피웠다. 다른 집들은 아직 문을 닫고 있었고 사람들은 두터운 옷깃을 여미고 다녔지만 그 나무만은 혼자 봄을 예고했다. 1975년 3월의 일이었다. 나는 20살이었다. 대학에 입학하고 처음으로 집을 떠나 이 작은 읍으로 왔다. 사범대학 입학금과 생활비를 아끼려면 서울에서 자취하는 것보다 지방 하숙집이 나았다. 기차를 2번 갈아타고 버스로 1시간을 더 들어왔다. 하숙집은 읍내 끝자락에 있었다. 골목을 따라 걷다 보면 집들이 드문드문 나타나고 그 끝에 낮은 담장과 기와지붕이 보였다. 담장 너머로 살구나무 가지가 삐죽이 튀어나와 있었다. 그때는 아직 꽃이 피기 전이었다. 앙상한 가지 끝에 작은 봉우리들만 매달려 있었다. 대문을 밀고 들어서니 마당이 보였다. 넓지는 않았지만 햇볕이 잘 들었다. 우물이 마당 한쪽에 있었고 그 옆에 살구나무가 서 있었다. 나무 밑동은 사람 허리만큼 굵었다. 오래된 나무였다. 방은 작았다. 창문 하나, 책상 하나, 이불장 하나.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햇볕이 들어오는 각도가 마음에 들었다. 오후가 되면 책상 모서리까지 빛이 닿을 것 같았다. 짐을 풀고 나니 저녁 때였다. 주인아 주머니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밥상은 마루에 차려져 있었다. 나 말고도 하숙생이 2 더 있었다. 고등학생 하나, 임용시험을 준비한다는 청년 하나. 모두 과묵했다. 밥을 먹는 동안 숟가락 소리만 들렸다. 그때 웃음소리가 들렸다. 마당 쪽에서였다. 맑고 경쾌한 소리였다. 여자아이의 목소리 같았다. 나는 고개를 들었지만 마루에서는 마당이 잘 보이지 않았다. 주인아 주머니가 말했다. 조카애가 잠깐 와 있어요. 시끄럽죠? 아니라고 대답했다. 시끄럽지 않았다. 오히려 이상하게 귀에 남았다. 웃음소리가 멈춘 뒤에도 그 여운이 마루 위를 맴도는 것 같았다. 나는 밥을 다 먹고 방으로 돌아왔다. 창문을 열었다. 마당이 내려다 보였다. 살구나무 아래 누군가 서 있었다. 어두워져서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키가 작고 머리가 긴 여자아이라는 건 알 수 있었다. 아이는 나무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더니 천천히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창문을 닫았다. 책을 펼쳤지만 글자가 잘 들어오지 않았다. 웃음소리가 자꾸 생각났다. 무슨 일이 그렇게 즐거웠을까? 나는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잠이 잘 오지 않았다. 낯선 방이어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 무언가 익숙하지 않은 기대감 같은 게 가슴 한쪽에 자리 잡고 있었다. 마당의 살구나무, 그 아래 서 있던 아이, 그리고 웃음소리. 그것들이 차례로 떠올랐다. 이틀 뒤 살구꽃이 피기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여니 나무 전체가 하얗게 변해 있었다. 하루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다. 꽃이 너무 많아서 가지가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가루가 날렸다.
햇빛을 받으니 나무 전체가 빛나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마당으로 내려갔다. 가까이서 보니 더 선명했다. 하얀 꽃잎에 붉은 꽃술, 향기가 은은했다. 달콤하면서도 약간 쌉쌀한 냄새였다. 나는 나무 아래 서서 한참을 올려다봤다. 그때 발소리가 들렸다. 마루 쪽에서였다. 돌아보니 그 아이가 서 있었다. 처음으로 제대로 본 얼굴이었다. 20살쯤 되어 보였다. 나와 비슷한 나이였다. 짧은 앞머리, 긴 생머리, 환한 눈. 웃고 있었다. 예쁘죠? 아이가 먼저 말을 걸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쁘다고 대답했어야 했는데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다. 그냥 끄덕이기만 했다. 아이는 내 곁으로 다가와 나무를 올려다봤다. 매년 이 나무가 제일 먼저 피어요. 다른 집보다 일주일은 빨라요. 그렇구나 라고 겨우 대답했다. 저는 이 꽃 보러 매년 와요. 우리 고모 집이거든요. 아이의 목소리는 밝았다. 웃음기가 섞여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나무만 바라봤다. 아이도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우리는 잠시 그렇게 서 있었다. 바람이 불었다. 꽃잎 몇 개가 떨어졌다. 아이의 어깨에 하나가 내려앉았다. 아이는 그걸 손으로 집어들어 바라봤다. 그러다 살짝 입김을 불어 날렸다. 꽃잎이 바람을 타고 마당 저편으로 날아갔다. 나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이 유난히 천천히 흘렀다. 아이의 옆모습, 날아가는 꽃잎, 아침 햇살. 모든 게 느리게 움직이는 것 같았다. 나는 숨을 참았다. 무언가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전수진이에요. 아이가 말했다. 정민이요. 나는 짧게 대답했다. 수진이는 웃었다. 그리고 마루로 돌아갔다. 나는 그 뒷모습을 봤다. 하얀 블라우스, 남색 치마, 맨발. 마루를 건너는 발소리가 가벼웠다.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한참을 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살구나무는 여전히 환하게 피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꽃보다 방금 전 일이 더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수진이라는 이름, 그 웃음, 꽃잎을 날리던 손. 그것들이 자꾸 떠올랐다. 나는 방으로 돌아왔다. 책상에 앉아 책을 펼쳤다. 하지만 글자가 읽히지 않았다. 창밖으로 살구나무가 보였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흔들렸다. 나는 책을 덮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다. 오래 바라봤다. 그날 저녁 밥상에서 수진이를 다시 봤다. 주인 아주머니 옆에 앉아 밥을 먹고 있었다. 나는 건너편에 앉았다. 수진이는 나를 보고 한 번 웃었다. 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밥을 먹는 동안 우리는 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가끔 시선이 마주쳤다. 수진이가 국을 뜰 때, 반찬을 집을 때, 물을 마실 때. 그럴 때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숟가락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밥을 다 먹고 방으로 돌아왔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그냥 밥을 먹었을 뿐인데 뭔가 중요한 일을 한 것처럼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나는 책상 앞에 앉았다. 심호흡을 했다. 창밖으로 살구나무가 보였다.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꽃이 빛나는 것 같았다. 나는 한참을 그 나무를 바라봤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다. 이 봄은 다른 봄과 다르다는 것을.
무엇이 다른지는 말로 설명할 수 없었지만 분명히 달랐다. 살구꽃은 계속 피어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꽃 아래서 처음으로 누군가의 웃음소리를 기다리기 시작했다. 수진이는 매일 아침 마루를 걸었다. 시간은 일정했다. 6시 반쯤. 해가 막 떠오를 무렵이었다. 마루 위를 걷는 발소리가 들렸다. 가볍고 규칙적인 소리였다. 우물로 가는 소리였다. 나는 그 소리에 잠을 깼다. 처음에는 우연이었다. 며칠이 지나고 나니 습관이 됐다. 발소리가 들리면 자연스럽게 눈이 떠졌다. 이상한 일이었다. 원래 아침잠이 많은 편이었는데 그때부터는 새벽같이 일어났다. 발소리가 멈추면 두레박 소리가 들렸다. 물을 길어 올리는 소리, 철컥거리는 소리가 마당에 울렸다. 나는 이불 속에 누워 그 소리를 들었다. 물이 대야에 부어지는 소리도 들렸다. 첨벙 하는 소리. 그 다음엔 세수하는 소리. 나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냥 누워서 들었다. 일어나서 창문을 열면 수진이가 보일 게 분명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보고 싶으면서도 보면 안 될 것 같았다. 무언가를 들키는 것 같았다. 발소리가 다시 들렸다. 돌아가는 소리였다. 마루를 건너 방으로 들어가는 소리. 문이 닫히면 다시 조용해졌다. 나는 그제야 일어났다. 창문을 열었다. 마당이 보였다. 우물가에 물이 고여 있었다.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수진이가 흘린 물이었다. 나는 그걸 한참 바라봤다. 물이 천천히 스며들어 사라지는 걸 지켜봤다. 사라지고 나니 아무 흔적도 남지 않았다. 나는 세수를 하러 내려갔다. 우물가에 서니 수진이의 체온이 남아있는 것 같았다. 아무것도 없었지만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다. 나는 두레박으로 물을 길었다. 차가웠다. 얼굴을 씻었다. 물기를 닦으면서 살구나무를 올려다 봤다. 꽃은 여전히 만발해 있었다. 아침 햇살을 받아 더 환하게 빛났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흔들렸다. 몇 개는 떨어졌다. 땅에 떨어진 꽃잎은 금방 시들었다. 나는 그걸 주워 손에 올려놓았다. 부드러웠다. 손가락으로 만져보니 비단 같았다. 하지만 이미 생기를 잃고 있었다. 나는 그 꽃잎을 다시 땅에 놓았다. 그리고 방으로 돌아왔다. 책상에 앉아 책을 폈다. 교재를 읽어야 했다. 다음 주 강의 준비를 해야 했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다.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수진이의 발소리가 자꾸 떠올랐다. 마루를 건너는 그 소리. 나는 창밖을 봤다. 살구나무 너머로 수진이의 방이 보였다. 창문이 닫혀 있었다.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나는 궁금했다. 하지만 물어볼 수 없었다. 그냥 궁금한 채로 남겨둘 수밖에 없었다. 점심때가 됐다. 마루에 상이 차려졌다. 다른 하숙생들과 함께 앉았다. 수진이는 보이지 않았다. 주인 아주머니에게 물어볼까 했지만 참았다. 밥을 먹고 방으로 돌아왔다. 오후는 길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었다. 그림자가 길어졌다. 마당의 살구나무 그림자도 길게 늘어났다. 나는 책을 읽다 말고 자꾸 창밖을 봤다. 수진이의 방 창문을 봤다. 여전히 닫혀 있었다. 저녁때가 됐다. 마루에 나가니 수진이가 있었다. 밥상을 차리고 있었다. 나를 보고 웃었다.
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자리에 앉았다. 밥을 먹는 동안 나는 수진이를 슬쩍슬쩍 봤다. 밥을 뜰 때, 국을 뜰 때, 반찬을 집을 때, 숟가락을 들 때마다 그 손을 봤다. 가늘고 하얀 손이었다. 그릇을 스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수진이도 가끔 나를 봤다. 시선이 마주치면 살짝 웃었다. 나는 당황해서 고개를 숙였다. 밥알을 세는 척했다. 심장이 빨리 뛰었다. 숟가락을 쥔 손에 땀이 났다. 주인아 주머니가 말했다. 수진이가 며칠 더 있을 거예요. 방학이라서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이라는 말이 짧게 느껴졌다. 더 오래 있으면 안 되나 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다. 그냥 밥을 먹었다. 밥을 다 먹고 일어섰다. 수진이도 일어섰다. 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갔다. 나는 마루에 잠시 서 있었다. 마당을 봤다. 살구나무를 봤다.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다. 방으로 돌아왔다. 책상 앞에 앉았다. 다시 책을 폈다. 하지만 읽히지 않았다. 며칠이라는 말이 계속 떠올랐다. 며칠 뒤면 수진이는 떠난다. 그럼 이 발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나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아직 떠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아쉬웠다. 아직 잃지도 않았는데 벌써 허전했다. 이상했다. 겨우 며칠 만난 사람인데, 제대로 말도 나눠본 적 없는 사람인데, 밤이 깊었다. 나는 잠을 자려고 누웠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수진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웃는 얼굴. 밥 먹을 때 본 옆모습. 다음 날 아침도 발소리가 들렸다. 6시 반. 정확했다. 나는 그 소리에 눈을 떴다. 이불 속에서 가만히 들었다. 우물가로 가는 소리, 물 깃는 소리, 세수하는 소리. 모든 소리가 선명했다. 나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냥 들었다. 발소리가 돌아가길 기다렸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기다렸다. 그 소리가 들리면 나는 일어났다. 이런 날들이 계속됐다. 매일 아침 발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 소리에 잠을 깼다. 그리고 들었다. 보지 않고 들었다. 무언가를 지키는 것 같았다. 무엇을 지키는지는 몰랐지만 중요한 것 같았다. 일주일이 지났다. 수진이는 여전히 하숙집에 있었다. 방학이 길어서 그런 것 같았다. 나는 속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조금 더 이 발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저녁 마루에서 수진이가 말했다. 정민 씨는 무슨 공부하세요? 나는 잠시 멈칫했다. 국어 교육이요. 선생님 되시려고요? 네.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겠다. 저는 공부를 못해서요.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냥 웃었다. 어색하게 웃었다. 수진이도 웃었다. 그날 밤 나는 오래 잠들지 못했다. 수진이와 나눈 짧은 대화가 계속 떠올랐다. 좀 더 말을 할 걸, 이라고 생각했다. 좀 더 물어볼 걸, 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기회는 지나갔다. 다음 날 아침 발소리가 들렸다. 나는 이번엔 일어났다. 창문을 열었다. 수진이가 우물가에 서 있었다. 물을 길어 올리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봤다. 멀리서 조용히 봤다. 수진이는 나를 보지 못했다.
그냥 세수를 하고 방으로 돌아갔다. 나는 그 뒷모습을 봤다. 마루를 건너는 발소리를 들었다. 문이 닫혔다. 나는 창문을 닫았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본 것뿐인데 말을 한 것도 아닌데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나는 책상에 앉았다. 심호흡을 했다. 이상한 봄이었다. 살구꽃은 여전히 피어 있었고 수진이의 발소리는 매일 아침 들렸다. 나는 그 소리를 기다렸다. 그리고 들었다.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하루는 달랐다. 밥상은 늘 같은 시간에 차려졌다. 저녁 6시. 주인아 주머니가 마루에 상을 내오면 우리는 모였다. 고등학생, 임용준비생, 나 그리고 수진이. 넷이 둘러앉아 밥을 먹었다. 처음엔 어색했다. 서로 말이 없었다. 숟가락 소리, 그릇 부딪는 소리만 들렸다. 밥을 먹고 흩어졌다.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다.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달라졌다. 고등학생이 먼저 말을 꺼냈다. 시험이 어렵다는 이야기였다. 임용준비생이 맞장구를 쳤다. 주인아 주머니가 웃었다. 수진이도 웃었다. 나는 듣기만 했다. 말을 끼어들지 않았다. 그냥 밥을 먹으면서 들었다. 가끔 웃었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수진이는 말이 많지 않았다. 하지만 가끔 웃었다. 누군가 농담을 하면 웃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면 눈이 반짝였다. 나는 그걸 봤다. 슬쩍슬쩍 봤다. 어느 날 수진이가 국을 저었다. 숟가락이 그릇을 스쳤다. 소리가 났다. 또각또각 작은 소리였다. 하지만 유난히 크게 들렸다. 나는 그 소리에 집중했다. 밥알을 입에 넣었지만 씹지 못했다. 수진이가 고개를 들었다. 나와 눈이 마주쳤다. 나는 황급히 시선을 피했다. 반찬을 집는 척했다. 심장이 빨리 뛰었다. 얼굴이 뜨거웠다. 주인아 주머니가 물었다. 정민 씨, 반찬 짜요? 아니라고 대답했다. 입맛이 없나 보네. 밥을 잘 안 먹어.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맛있다고 말했다. 주인아 주머니가 웃었다. 수진이도 웃었다. 나는 밥을 더 떴다. 열심히 먹었다. 그날 이후로 신경이 쓰였다. 밥을 먹을 때마다 의식했다. 수진이가 있는 상에서 밥을 먹는다는 것. 숟가락을 들 때마다, 물을 마실 때마다 그게 신경 쓰였다. 자연스럽게 먹어야 하는데 자꾸 어색했다. 어느 저녁 수진이가 먼저 말을 걸었다. 정민 씨는 책 많이 읽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다. 나는 멈칫했다. 수진이가 나를 보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좀 읽어요. 무슨 책이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소설이요. 시도 읽고요. 어떤 시인 좋아하세요? 나는 대답했다. 김소월이요. 정지용도 좋아하고요.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윤동주 좋아해요. 서시 아세요? 안다고 대답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수진이가 외웠다. 조용한 목소리였다. 하지만 또렷했다. 나는 그 목소리를 들었다. 숟가락을 든 채로 멈춰 있었다. 좋은 시죠? 수진이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시라고 말했다. 하지만 내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았다.
수진이는 웃었다. 그리고 다시 밥을 먹었다.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시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무언가 특별한 일을 한 것 같았다. 수진이와 나눈 첫 제대로 된 대화. 그게 시에 대한 이야기였다는 게 신기했다. 밥을 다 먹고 나니 아쉬웠다. 더 이야기하고 싶었다. 좋아하는 시가 또 있는지, 어떤 소설을 읽었는지 물어보고 싶었다. 하지만 다들 일어섰다. 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갔다. 나도 일어났다. 방으로 돌아오면서 생각했다. 다음엔 먼저 말을 걸어볼까? 다음엔 내가 시 이야기를 꺼내볼까?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방문을 닫고 책상에 앉았다. 시집을 꺼냈다. 윤동주 시집이었다. 서시를 펼쳤다. 읽었다.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나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다. 며칠 뒤 또 대화가 이어졌다. 저녁 밥상에서였다. 수진이가 물었다. 요즘 무슨 책 읽으세요? 나는 대답했다. 이상의 소설이요. 날개 읽고 있어요. 어때요? 어려워요. 이해가 잘 안 돼요. 수진이가 웃었다. 저도 읽어봤는데 어려웠어요. 나는 놀랐다. 읽어보셨어요? 네. 학교에서 배웠어요. 수진이는 대학생이 아니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집에 있다고 했다. 그래서 더 신기했다. 어려운 책을 읽었다는 게, 시를 외운다는 게. 나는 물었다. 다른 책도 읽으세요? 가끔요. 도서관에서 빌려 읽어요. 무슨 책 좋아하세요? 수진이가 잠시 생각했다. 채만식 좋아해요. 탕류도 재미있었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탕류 이야기를 했다. 수진이도 맞장구 쳤다. 우리는 한참 이야기했다. 다른 사람들은 조용히 밥을 먹었다. 우리만 이야기했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수진이와 나눈 대화가 자꾸 떠올랐다. 좋아하는 책 이야기, 시 이야기, 소설 이야기. 우리는 생각보다 비슷한 것을 좋아했다. 그게 신기했다. 그리고 기뻤다. 이후로 밥상은 달라졌다. 매일 저녁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다. 책 이야기만은 아니었다. 날씨 이야기, 읍내 이야기, 별것 아닌 이야기들. 하지만 나는 그 시간이 좋았다. 수진이와 마주 앉아 밥을 먹는 시간. 숟가락이 그릇을 스치는 소리. 수진이가 웃는 소리. 그 모든 게 좋았다. 나는 그 시간을 기다렸다. 하루 종일 기다렸다. 저녁 6시가 되면 마루로 나갔다. 수진이가 와 있었다. 나를 보고 웃었다. 나도 웃었다. 우리는 자리에 앉았다. 밥을 먹었다. 이야기를 나눴다. 그 시간이 너무 짧았다. 밥을 다 먹으면 끝이었다. 수진이는 부엌으로 갔다. 나는 방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다시 기다렸다. 내일 저녁을 기다렸다. 어느 날 나는 생각했다. 이 시간을 더 늘릴 수는 없을까? 조금 더 천천히 먹으면 안 될까?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밥은 금방 먹어졌다. 시간은 빨리 지나갔다. 나는 아쉬웠다. 매일 아쉬웠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저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수밖에. 매 순간을 기억하는 수밖에. 수진이가 웃을 때의 표정, 국을 뜰 때 숟가락을 쥔 손, 머리카락을 귀에 거는 손짓. 나는 그 모든 걸 기억했다.
봄은 그렇게 흘렀다. 살구꽃은 아직 피어 있었고 우리는 매일 밥상에 마주 앉았다. 함께 먹던 그 봄.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다. 3월이 끝나갈 무렵이었다. 살구꽃이 지기 시작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떨어졌다. 한두 개가 아니었다. 수십 개, 수백 개가 한꺼번에 날렸다. 마당이 하얗게 덮였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여니 놀랐다. 땅 위에 꽃잎이 수북했다. 어젯밤 바람이 쐈던 모양이었다. 나무를 올려다보니 가지가 드러나 있었다. 꽃이 반쯤 사라졌다. 성그러 보였다. 나는 마당으로 내려갔다. 발로 꽃잎을 밟았다. 바스락 소리가 났다. 이미 말라 있었다. 하루 전만 해도 나무에 매달려 있던 꽃들이었다. 이제는 땅에 떨어져 시들고 있었다. 나무 아래 선이 그늘이 넓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지만 그늘은 시원했다. 나는 그 그늘 끝에 섰다. 발끝만 햇빛에 닿았다. 나머지는 그늘 아니었다. 발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수진이었다. 마루에서 내려오고 있었다. 언제나처럼 맨발이었다. 꽃잎을 밟으며 걸어왔다.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났다. 수진이가 내 곁에 섰다. 나무를 올려다봤다. 한숨을 쉬었다. 다 떨어지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년에 또 피겠죠. 수진이가 말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내년이라는 말이 멀게 느껴졌다. 지금 이 꽃이 지는 게 아까웠다. 내년까지 기다릴 자신이 없었다. 저 서울 올라가요. 수진이가 말했다. 갑작스러운 말이었다. 나는 수진이를 봤다. 수진이는 나무를 보고 있었다. 웃지 않았다. 언제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모레요. 이틀밖에 안 남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냥 서 있었다. 수진이도 말이 없었다. 우리는 나무만 바라봤다. 바람이 불었다. 꽃잎이 또 떨어졌다. 수진이의 어깨에 하나가 내려앉았다. 수진이는 그걸 손으로 털지 않았다. 그냥 두었다. 나는 그 꽃잎을 봤다. 하얗고 작았다. 금방 바람에 날아갈 것 같았다. 하지만 수진이의 어깨에 붙어 있었다. 나는 손을 뻗고 싶었다. 그 꽃잎을 떼어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 무슨 일로요? 겨우 물었다. 일자리 알아보러요. 친구 집에서 지내면서요. 수진이가 대답했다. 그렇군요. 나는 짧게 말했다. 더 물어야 할 것 같았다. 무슨 일을 하려는지, 얼마나 있을 건지, 언제 돌아올 건지. 하지만 묻지 못했다. 목이 막혔다. 수진이가 말했다. 여기 오래 있을 순 없잖아요. 고모도 힘드실 거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는 말이었다. 하숙집에 계속 있을 수는 없었다. 언젠가는 떠나야 했다. 나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다. 다시 오실 거예요? 물었다. 수진이가 나를 봤다. 잠시 망설였다. 모르겠어요. 솔직한 대답이었다.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수진이도 말하지 않았다. 우리는 다시 나무를 봤다. 꽃잎이 계속 떨어졌다. 바람이 멈추지 않았다. 그늘이 움직였다. 해가 기울면서 그늘이 넓어졌다. 내 발도 이제 완전히 그늘 안으로 들어왔다. 수진이의 발도 그늘에 있었다. 우리는 나란히 서 있었다.
정민 씨는 계속 여기 계시겠죠? 수진이가 물었다. 나는 대답했다. 네. 졸업할 때까지는요. 언제 졸업하세요? 내년이요. 내년. 그 말을 하고 나니 허무했다. 수진이는 모레 떠나고 나는 내년까지 여기 있다. 그 사이에 우리는 만나지 못한다. 아마 영영 만나지 못할지도 모른다. 수진이가 말했다. 좋은 선생님 되실 것 같아요. 나는 웃었다. 왜요? 그냥요. 느낌이요. 수진이도 웃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어딘가 슬퍼 보였다. 나도 그랬다. 웃었지만 슬펐다. 수진 씨도 좋은 일 찾으실 거예요. 내가 말했다. 그럴까요? 네.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냥 서 있었다. 나무 아래, 그늘 속에. 시간이 천천히 흘렀다. 바람은 계속 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주인아 주머니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저녁 준비를 도와달라는 소리였다. 수진이가 고개를 돌렸다. 들어가야겠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수진이가 마루로 걸어갔다. 나는 그 뒷모습을 봤다. 어깨에 붙어 있던 꽃잎이 떨어졌다. 땅에 내려앉았다. 나는 그 꽃잎을 주었다. 손에 올려놓고 봤다. 시들어 있었다. 생기가 없었다. 하지만 나는 그걸 주머니에 넣었다. 버릴 수 없었다. 수진이의 어깨에 있던 꽃잎. 그게 소중했다. 저녁이 되었다. 밥상에 앉았다. 수진이도 왔다. 우리는 마주 앉았다. 하지만 대화가 없었다. 밥만 먹었다. 다른 하숙생들이 이야기를 나눴지만 우리는 끼지 않았다. 수진이가 국을 떴다. 숟가락이 그릇을 스쳤다. 또각또각 소리가 났다. 나는 그 소리를 들었다.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소리를 다시 듣지 못할지도 모른다. 나는 밥을 천천히 먹었다. 최대한 천천히 먹었다. 시간을 늦추고 싶었다. 하지만 밥은 금방 다 먹어졌다. 그릇이 비었다. 다들 일어섰다. 수진이도 일어섰다. 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갔다. 나는 마루에 앉아 있었다. 마당을 봤다.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다. 방으로 돌아왔다. 책상에 앉았다. 주머니에서 꽃잎을 꺼냈다. 책갈피에 끼웠다. 시집 사이에 넣었다. 윤동주 시집. 서시 페이지에 끼웠다. 창밖을 봤다. 살구나무가 보였다.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보였다. 꽃은 거의 다 떨어졌다. 가지만 남아 있었다. 내일이면 수진이는 짐을 쌀 것이다. 모레면 떠날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저 지켜볼 뿐이다. 나는 책을 덮었다. 잠을 자려고 누웠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봤다. 수진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나무 아래 서 있던 모습, 어깨에 꽃잎이 내려앉았을 때의 모습. 나는 그 모습을 기억했다. 평생 기억할 것 같았다. 수진이가 떠나던 날은 맑았다. 아침부터 해가 밝았다. 구름 한 점 없었다. 바람도 불지 않았다. 고요한 날이었다. 나는 일찍 일어났다. 창문을 열었다. 마당이 보였다. 살구나무는 거의 다 졌다. 가지만 남아 있었다. 꽃잎은 땅에 쌓여 갈색으로 변하고 있었다. 수진이의 방 창문도 열려 있었다. 안에서 짐 싸는 소리가 들렸다. 옷 깨는 소리,
가방 여는 소리. 나는 그 소리를 들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세수를 하러 내려갔다. 우물에서 물을 길었다. 차가웠다. 얼굴을 씻었다. 수건으로 닦으면서 수진이의 방을 봤다. 문이 열려 있었다. 안이 보였다. 수진이가 가방을 정리하고 있었다. 등을 보이고 앉아 있었다. 옷을 개서 넣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봤다. 멀리서 조용히 봤다. 수진이가 고개를 돌렸다. 나와 눈이 마주쳤다. 나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 수건으로 얼굴을 닦는 척했다. 심장이 빨리 뛰었다. 방으로 돌아왔다. 책상에 앉았다. 편지지를 꺼냈다. 만년필을 들었다. 써야 할 것 같았다. 무언가를 남겨야 할 것 같았다. 하지만 무슨 말을 써야 할지 몰랐다. 펜을 든 채로 한참을 앉아 있었다. 종이는 하했다. 글자 하나 쓰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많은 말이 떠올랐지만 손은 움직이지 않았다. 수진 씨, 그렇게 시작하려 했다. 하지만 그 다음이 나오지 않았다. 뭐라고 써야 할까? 잘 지내라는 말, 좋은 일 찾으라는 말, 그런 말들은 너무 평범했다. 다시 펜을 들었다. 수진 씨, 저는 뭐라고? 나는 펜을 놓았다. 손에 힘이 없었다. 종이를 구겼다 폈다. 다시 구겼다 폈다. 시간이 흘렀다. 해가 높이 떴다. 마당에 햇빛이 가득했다. 나는 여전히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편지는 쓰지 못했다. 점심때가 됐다. 마루로 나갔다. 상이 차려져 있었다. 수진이도 왔다. 우리는 자리에 앉았다. 주인아 주머니가 말했다. 수진아, 버스 시간 괜찮아? 네, 2시 차예요. 2시, 1시간 남았다. 나는 밥을 먹었다. 맛이 없었다.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억지로 삼켰다. 수진이도 밥을 먹었다. 평소보다 천천히 먹었다. 가끔 마당을 봤다. 살구나무를 봤다. 나도 봤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다. 밥을 다 먹었다. 수진이가 일어섰다. 짐을 챙기러 방으로 갔다. 나는 마루에 앉아 있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주인아 주머니가 물었다. 정민 씨, 수진이 배웅 안 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게요. 하지만 움직이지 못했다. 그냥 앉아 있었다. 마당을 봤다. 살구나무를 봤다. 꽃은 다 졌다. 가지만 남았다. 수진이가 나왔다. 가방을 들고 있었다. 작은 가방이었다. 주인아 주머니가 배웅을 나갔다. 나도 따라 나갔다. 대문 앞에 섰다. 수진이가 주인아 주머니에게 인사했다. 고맙다고 말했다. 주인아 주머니가 수진이의 손을 잡았다. 잘 지내라고 말했다. 수진이가 나를 봤다. 정민 씨도 공부 열심히 하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게 전부였다. 더 할 말이 있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았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목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수진이가 웃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 나는 그 말을 들었다. 수진이가 돌아섰다. 골목으로 걸어갔다. 가방을 든 뒷모습이 작아졌다. 모퉁이를 돌았다. 사라졌다.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한참을 서 있었다. 주인아 주머니가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여전히 서 있었다.
수진이가 사라진 골목을 봤다. 방으로 돌아왔다. 책상에 앉았다. 편지지가 있었다. 여전히 하였다. 나는 다시 펜을 들었다. 수진 씨. 썼다. 저는 수진 씨가 좋았습니다. 그 다음 문장을 썼다. 처음 본 날부터 좋았습니다. 웃음소리가 좋았고, 발소리가 좋았고, 함께 밥 먹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계속 썼다. 수진 씨가 시를 외울 때, 책 이야기를 할 때, 살구나무 아래 서 있을 때, 모두 좋았습니다. 저는 그 모든 순간을 기억할 것 같습니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계속 썼다. 잘 지내세요. 좋은 일 찾으세요. 행복하세요. 저는 여기서 수진 씨를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썼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정민 올림. 펜을 놓았다. 편지가 완성됐다. 나는 그걸 읽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읽었다. 글자가 흔들렸다. 눈이 뜨거웠다. 편지를 접었다. 봉투에 넣으려고 했다. 하지만 손이 멈췄다. 이걸 보내야 할까? 수진이가 읽으면 뭐라고 생각할까? 나는 봉투를 들지 못했다. 그냥 편지를 폈다. 다시 읽었다. 접었다. 폈다. 몇 번이고 반복했다. 결국 책갈피에 넣었다. 시집 사이에 끼웠다. 윤동주 시집. 서시 옆에, 살구꽃님 옆에 편지를 넣었다. 보내지 않기로 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보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보낼 수 없었다. 용기가 없었다. 두려웠다. 창밖을 봤다. 살구나무가 보였다. 꽃 없는 나무. 가지만 남은 나무. 쓸쓸해 보였다. 나는 책상에 엎드렸다. 눈을 감았다. 수진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웃는 얼굴. 나무 아래 서 있던 모습. 마지막으로 인사하던 모습. 시간이 흘렀다. 해가 기울었다. 방 안이 어두워졌다. 나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냥 엎드려 있었다. 저녁 때가 됐다. 주인아 주머니가 불렀다. 나는 나가지 않았다. 배고프지 않다고 말했다. 방에 남아 있었다. 밤이 됐다. 나는 창문을 열었다. 마당이 보였다. 살구나무가 어둠 속에 서 있었다. 바람이 불었다. 가지가 흔들렸다. 나는 시집을 꺼냈다. 편지를 꺼냈다. 읽었다. 종이에서 잉크 냄새가 났다. 아니, 잉크 냄새가 아니었다. 햇볕 냄새였다. 오후 햇살이 스며든 종이 냄새였다. 편지를 다시 접었다. 책갈피에 넣었다. 그리고 책을 닫았다. 언젠가는 이 편지를 보낼 수 있을까? 아니면 평생 이 책 속에 남아 있을까? 나는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수진이를 만난 이 봄은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1992년 봄이었다. 나는 36이 되어 있었다. 교사로 산 지 10년이 넘었다. 서울에서 몇 년, 다른 읍에서 몇 년. 그렇게 살다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왔다. 정근 발령이 났다. 경상북도 내륙의 작은 읍. 20년 전 내가 하숙했던 그곳. 발령 통지서를 받았을 때 가슴이 뛰었다.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다. 3월 중순에 부임했다. 학교에 짐을 풀고 숙소로 갔다. 교사 숙소는 학교 근처에 있었다. 작은 방 하나.
20년 전 하숙집 방과 비슷했다. 짐을 정리하고 읍내를 걸었다. 많은 게 변했다. 새 건물이 들어섰다. 포장도로가 생겼다. 하지만 골목은 여전했다. 구불구불한 골목들, 낯익은 풍경들, 발걸음이 저절로 향했다. 읍내 끝자락, 하숙집이 있던 곳으로 골목을 따라 걸었다. 기억이 떠올랐다. 20살의 나, 처음 이 길을 걸었던 날, 골목 끝에 도착했다. 하숙집은 없었다. 대신 새 주택이 서 있었다. 담장도 새 것이었다. 기와지붕도 사라졌다. 나는 잠시 서 있었다. 그때 봤다. 살구나무. 담장 너머로 보였다. 그 나무였다. 20년 전 그 나무. 여전히 서 있었다. 꽃이 활짝 피어 있었다. 가까이 갔다. 담장에 다가갔다. 나무를 올려다봤다. 하얀 꽃들까지 가득 피어 있었다. 향기가 났다. 달콤하고 쌉쌀한 향기.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20년 전의 향기였다. 그대로였다. 전혀 변하지 않았다. 나는 눈을 감았다. 기억이 밀려왔다. 수진이의 웃음소리, 마루를 건너던 발소리, 함께 먹던 밥상, 나무 아래 서 있던 그날, 모든 게 떠올랐다. 나는 눈을 떴다. 나무는 여전히 피어 있었다. 아름다웠다. 20년 전보다 더 아름다웠다. 나무가 자랐다. 가지가 더 많아졌다. 꽃도 더 많았다. 얼마나 서 있었을까. 뒤에서 소리가 들렸다. 저기 계신 분. 돌아봤다. 여자가 서 있었다. 30 중반쯤 되어 보였다. 낯익은 얼굴이었다. 아니, 낯익다기보다는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여자가 다가왔다. 가까이 오니 더 선명하게 보였다. 짧은 앞머리, 긴 생머리는 이제 단발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눈은 그대로였다. 환한 눈. 혹시 정민 씨? 여자가 물었다. 나는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수진이었다. 20년 만이었다. 수진이가 서 있었다. 내 앞에. 수진 씨. 겨우 이름을 불렀다. 수진이가 웃었다. 20년 전 그 웃음이었다. 전혀 변하지 않았다.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정말 정민 씨네요. 어떻게 여기 계세요? 수진이가 물었다. 정근 왔어요. 여기 중학교로. 정말요? 저도 여기 살아요. 수진이가 말했다. 나는 놀랐다. 수진이가 여기 산다니. 20년 만에 다시 만나다니. 믿을 수 없었다. 결혼하셨어요? 수진이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는 결혼했어요. 애도 있고요. 수진이가 말했다. 그때 작은 손이 수진이의 치마를 잡았다. 아이였다. 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 수진이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엄마, 집 가요. 아이가 말했다. 수진이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금방 갈게. 수진이가 나를 봤다. 이 집이 저희 집이에요. 시어머니가 오래전에 사셨대요. 예전엔 하숙집이었다던데 정민 씨가 여기 사셨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대학 때 하숙했어요. 그렇구나. 인연이네요. 수진이가 웃었다. 나도 웃었다. 인연이라는 말. 맞는 말 같았다. 20년 만에 다시 만나다니. 같은 나무 아래서. 안 들어오실래요?
차라도 한잔 하시죠. 수진이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다음에요. 그럼 가끔 놀러 오세요. 환영이에요. 네, 그럴게요. 우리는 잠시 서 있었다. 할 말이 많았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어떻게 여기 오게 됐는지 물어보고 싶었다. 하지만 아이가 있었다. 시간이 없었다. 그럼 저 먼저 들어갈게요. 수진이가 말했다. 네. 수진이가 아이 손을 잡고 대문으로 갔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었다. 나도 손을 흔들었다. 문이 닫혔다.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한참을 살구나무를 올려다봤다. 꽃이 바람에 흔들렸다. 수진이 20년 만에 만났다. 결혼했다. 아이가 있다. 행복해 보였다. 나는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동시에 아쉬웠다. 20년 전 그날 편지를 보냈더라면 어땠을까? 마지막 날 내 마음을 말했더라면 어땠을까? 하지만 이미 늦었다. 나는 천천히 걸어왔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 골목을 지났다. 해가 지고 있었다. 그림자가 길었다. 방에 들어왔다. 짐 속에서 책 하나를 꺼냈다. 윤동주 시집. 20년간 간직한 책. 펼쳤다. 서시 페이지. 살구꽃잎이 있었다. 갈색으로 변해 있었다. 바스러질 것 같았다. 그 옆에 편지가 있었다. 접힌 종이. 펼쳤다. 잉크가 발에 있었다. 하지만 글씨는 읽을 수 있었다. 20년 전 내가 쓴 글씨. 수진 씨에게 쓴 편지. 읽었다. 천천히 읽었다. 한 문장 한 문장. 20년 전의 마음. 그때의 설렘. 그때의 아픔. 다 읽고 나니 웃음이 났다. 보내지 못한 편지. 20년간 책 속에 있던 편지. 이제는 영영 보낼 수 없는 편지. 하지만 괜찮았다. 수진이는 행복해 보였다. 그걸로 충분했다. 나는 편지를 다시 접었다. 책갈피에 넣었다. 책을 닫았다. 창밖을 봤다. 밤이 오고 있었다. 별이 보였다. 20년 전에도 본 하늘이었다. 변하지 않은 하늘. 나는 깊이 숨을 쉬었다. 봄은 다시 왔다. 살구꽃은 다시 피었다. 그리고 나는 다시 이곳에 있었다. 며칠이 지났다. 나는 학교 일에 적응했다. 학생들을 가르쳤다. 수업 준비를 했다. 하루하루가 바빴다. 하지만 퇴근길은 늘 같았다. 살구나무 앞을 지났다. 매일 그 길로 왔다. 돌아가는 길도 있었지만 일부러 이 길을 택했다. 살구나무를 보려고, 그 집을 보려고. 가끔 수진이가 보였다. 마당에서 빨래를 널거나 아이와 놀거나 그런 모습들. 나는 멀리서 봤다. 다가가지 않았다. 그냥 지나쳤다. 수진이도 나를 봤다. 손을 흔들었다. 나도 흔들었다. 그게 전부였다. 우리는 말을 나누지 않았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다. 퇴근길에 살구나무 앞을 지나는데 수진이가 나왔다. 정민 씨, 불렀다. 나는 멈춰섰다. 안녕하세요. 인사했다. 들어오실래요? 차 한잔 하시죠. 수진이가 말했다. 나는 망설였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네, 감사합니다. 대문 안으로 들어갔다. 마당이 보였다. 20년 전 그 마당.
넓어 보였다. 우물은 없어졌다. 대신 수도가 있었다. 하지만 살구나무는 그대로였다. 나무 아래 평상이 있었다. 수진이가 안내했다. 여기 앉으세요. 나는 평상에 앉았다. 나무를 올려다봤다. 꽃이 여전히 피어 있었다. 햇빛을 받아 빛났다. 향기가 코끝에 닿았다. 수진이가 차를 가져왔다. 보리차였다. 잔에 따라 주었다. 나는 받아들었다. 수진이도 앉았다. 20년 만이네요. 수진이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오래됐어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그럭저럭요. 수진 씨는요? 저도 잘 지냈어요. 우리는 차를 마셨다. 침묵이 흘렀다. 어색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편했다. 무언가를 말해야 한다는 부담이 없었다. 바람이 불었다. 꽃잎이 떨어졌다. 평상 위에 내려앉았다. 수진이가 그걸 집어들었다. 가만히 바라봤다. 이 나무 기억하세요? 수진이가 물었다. 네, 잘 기억해요. 저도요. 매년 제일 먼저 피는 나무였잖아요. 그랬죠. 수진이가 웃었다. 그때가 좋았어요. 고모 집에 와서 이 나무 보는 게 좋았어요. 저도요. 내가 말했다. 수진이가 나를 봤다. 정민 씨는 그때 공부만 하셨죠. 맨날 방에 있으셨잖아요. 그랬나요? 네. 가끔 마당 내려오실 때 빼고는 잘 안 나오셨어요. 나는 웃었다. 그랬다. 공부한다고 방에만 있었다. 하지만 실은 수진이를 생각하고 있었다.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저는 정민 씨가 조용해서 좋았어요. 수진이가 말했다. 조용해서요? 네. 말이 없으셔서 편했어요. 괜히 떠드는 사람들은 피곤하잖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수진이도 말이 없던 사람이었다. 우리는 비슷했다. 말없이도 편한 사람들. 아이가 뛰어나왔다. 수진이의 아들이었다. 공을 들고 있었다. 엄마, 같이 놀아요. 수진이가 아이를 봤다. 잠깐만, 손님 계셔. 저는 괜찮아요. 내가 말했다. 그럼 저 잠깐만요. 수진이가 일어섰다. 아이와 공놀이를 시작했다. 나는 그 모습을 봤다. 수진이가 공을 던지고 아이가 받았다. 웃음소리가 들렸다. 나는 차를 마시며 지켜봤다.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봄날 오후, 살구나무 아래, 엄마와 아이. 아름다웠다. 한참 뒤, 아이가 집 안으로 들어갔다. 수진이가 돌아왔다. 다시 앉았다. 죄송해요. 애가 심심해서요. 괜찮아요. 나는 말했다. 좋은 아드님이네요. 장난이 심해요. 수진이가 웃었다. 나도 웃었다. 우리는 다시 차를 마셨다. 남편분은 뭐 하세요? 내가 물었다. 회사 다녀요. 대구에서요. 주말에만 와요. 그렇군요. 외로울 때도 있지만 괜찮아요. 수진이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민 씨는요? 결혼 안 하세요? 수진이가 물었다. 나는 잠시 멈칫했다. 인연이 없었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글쎄요. 나는 웃었다. 수진이도 웃었다. 하지만 어딘가 쓸쓸한 웃음이었다. 나도 그랬다. 바람이 또 불었다. 꽃잎이 떨어졌다. 이번엔 내 어깨에 내려앉았다. 나는 그대로 두었다.
수진이가 그걸 봤다. 꽃잎이요. 수진이가 말했다. 손을 뻗더니 내 어깨에 꽃잎을 떼어냈다. 손가락이 어깨에 스쳤다.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 감촉이 선명했다. 감사합니다. 내가 말했다. 수진이가 꽃잎을 바라봤다. 예쁘네요. 그러게요. 우리는 그 꽃잎을 봤다. 수진이가 입김을 불었다. 꽃잎이 날아갔다. 바람을 타고 멀어졌다. 20년 전에도 그랬다. 수진이는 꽃잎을 날렸다. 나는 그걸 지켜봤다. 그때처럼 지금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 같았다. 하지만 모든 게 변했다. 수진이는 결혼했고 아이가 있었다. 나는 혼자였다.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았다. 갈게요. 내가 말했다. 벌써요? 네, 오래 방해했어요. 방해라뇨. 또 오세요. 그럴게요. 나는 일어섰다. 수진이도 일어났다. 대문까지 배웅해 주었다. 나는 대문을 나섰다. 안녕히 가세요. 수진이가 말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나는 걸었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냥 걸었다. 골목을 지났다. 숙소로 향했다. 가슴이 이상했다. 가볍기도 하고 무겁기도 했다. 수진이를 만나서 좋았다. 하지만 동시에 아팠다. 20년의 시간, 그 사이에 놓인 것들. 나는 계속 걸었다. 해가 지고 있었다. 그림자가 길었다. 나는 내 그림자를 밟으며 걸었다. 마음이 편해졌다. 수진이는 행복해 보였다. 그걸로 충분했다. 나는 더 이상 바라지 않았다. 봄은 계속 흘렀다. 살구꽃은 조금씩 지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 많이 남아 있었다. 나는 그 꽃을 보며 걸었다. 일주일이 더 지났다. 나는 수진이의 집에 다시 가지 않았다. 퇴근길에 그 앞을 지나쳤지만 들어가지 않았다. 그냥 지나쳤다. 수진이도 부르지 않았다. 가끔 마당에 있었지만 손만 흔들었다. 나도 흔들었다. 우리는 그렇게 거리를 두었다. 4월이 되었다. 살구꽃이 거의 다 졌다. 바람이 불 때마다 마지막 꽃잎들이 떨어졌다. 나무에는 이파리가 돋기 시작했다. 연두색 잎들. 어느 토요일 오후였다. 나는 책을 읽다가 산책을 나갔다. 읍내를 걸었다. 발길이 닿는 대로 걸었다. 그러다 어느새 수진이의 집 앞에 서 있었다. 대문이 열려 있었다. 마당이 보였다. 수진이가 빨래를 널고 있었다. 아이는 보이지 않았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 안으로 들어갔다. 안녕하세요. 인사했다. 수진이가 돌아봤다. 놀란 표정이었다. 하지만 곧 웃었다. 어서 오세요. 안 오시는 줄 알았어요. 산책하다가 들렀어요. 잘 오셨어요. 앉으세요. 평상에 앉았다. 수진이가 빨래를 다 널고 왔다. 나란히 앉았다. 하늘을 봤다. 날씨 좋네요. 수진이가 말했다. 그러게요. 나도 하늘을 봤다. 구름이 천천히 흘렀다. 바람이 불었다. 시원했다. 꽃이 다 졌네요. 내가 말했다. 네. 내년에 또 피겠죠. 수진이가 말했다. 나는 나무를 올려다봤다. 잎이 무성해지고 있었다. 초록색이 짙어지고 있었다. 곧 여름이 올 것이었다. 정민 씨. 수진이가 불렀다. 나는 수진이를 봤다. 네. 그때 말이에요.
20년 전 수진이가 말했다. 네, 저 알고 있었어요. 뭐요? 정민 씨가 저를 좋아하셨던 거요. 나는 숨이 멎었다. 알고 있었다니. 수진이가 20년 전부터 어떻게요? 겨우 물었다. 눈빛이요. 밥 먹을 때 저를 보시는 눈빛, 그리고 마당에서 마주칠 때 다 알 수 있었어요. 수진이가 웃었다.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알고 있었다니. 그렇다면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왜 그냥 떠났을까?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내가 물었다. 수진이가 잠시 침묵했다. 말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냥 그대로 두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왜요? 저도 정민 씨가 좋았거든요. 수진이가 말했다. 나는 가슴이 뛰었다. 좋았다니. 수진이도 나를. 하지만 저는 떠나야 했어요. 서울로 가야 했어요. 그리고 정민 씨는 공부해야 했잖아요. 우리가 말하면 복잡해질 것 같았어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조용했다. 그래서 그냥 놔뒀어요. 그게 맞는 것 같았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가 됐다. 수진이의 마음. 그때 우리는 어렸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래서 침묵했다. 후회 안 하세요? 내가 물었다. 수진이가 생각했다.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때 말했더라면 어땠을까?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지금도 괜찮으니까요. 수진이가 웃었다. 정민 씨는요? 나는 대답했다. 저도요. 후회는 안 해요. 진심이었다. 후회하지 않았다. 그때 그랬던 게 맞았다. 말하지 않은 게 맞았다. 그래서 이 기억이 아름다운 것 같았다. 그래도 편지는 쓰셨을 것 같은데요. 수진이가 말했다. 나는 놀랐다. 어떻게 아세요? 정민 씨 같은 분은 쓰셨을 것 같아요. 안 보내셨어도. 수진이가 웃었다. 나도 웃었다. 맞았다. 편지를 썼다. 보내지 못했지만, 20년간 간직했지만, 저도 편지 썼어요. 수진이가 말했다. 정말요? 네. 서울 가서 썼어요. 하지만 주소를 몰라서 못 보냈어요. 수진이가 웃었다. 나는 가슴이 따뜻했다. 수진이도 편지를 썼다니. 우리는 같은 마음이었다. 같은 생각을 했다. 뭐라고 쓰셨어요? 내가 물었다. 비밀이에요. 수진이가 웃었다. 저도 비밀이에요. 나도 웃었다. 우리는 웃었다. 오래 웃었다. 마음이 편했다. 20년 동안 묵혀뒀던 것들이 풀리는 것 같았다. 바람이 불었다. 나무 잎이 흔들렸다. 사각사각 소리가 났다. 우리는 나무를 올려다봤다. 꽃 없어도 예쁘네요. 수진이가 말했다. 그러게요. 나무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꽃이 없어도, 그저 푸른 잎만 있어도 매년 피고 지네요. 내가 말했다. 네. 저희가 늙어도 이 나무는 피겠죠. 수진이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늙고 사라지겠지만 이 나무는 남을 것이다. 매년 봄마다 꽃을 피울 것이다. 가끔 놀러 오세요. 수진이가 말했다. 네, 그럴게요. 나는 대답했다.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냥 앉아 있었다. 나무를 보며, 하늘을 보며, 편안했다. 무언가를 말해야 한다는 부담이 없었다.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해가 기울었다. 나는 일어섰다. 갈게요. 네, 조심히 가세요. 수진이가 배웅했다. 대문까지 나왔다. 나는 돌아섰다. 안녕히 가세요. 네. 나는 걸었다. 이번엔 뒤돌아봤다. 수진이가 서 있었다. 손을 흔들었다. 나도 흔들었다. 그리고 돌아섰다. 골목을 걸었다. 숙소로 향했다. 가슴이 가벼웠다. 모든 게 정리된 것 같았다. 20년의 시간, 말하지 못했던 마음. 이제는 괜찮았다. 집에 돌아와 책을 꺼냈다. 윤동주 시집. 서실을 펼쳤다. 편지가 있었다. 나는 그걸 꺼냈다. 펼쳤다. 20년 전의 글씨. 20년 전의 마음. 읽었다. 천천히. 다 읽고 나서 웃었다. 어리고 순수했던 마음. 그때의 나. 다시 접었다. 하지만 이번엔 책에 넣지 않았다. 서랍에 넣었다. 이제 책갈피로 남겨둘 필요가 없었다. 추억으로 남기면 됐다. 창밖을 봤다. 밤이 오고 있었다. 별이 보이기 시작했다. 나는 깊이 숨을 쉬었다. 살구꽃은 지고, 나무는 푸르고, 설렘은 그렇게 남는다. 해마다 먼저 피는 꽃처럼, 조용히 찾아왔다가 조용히 지나가는 바람처럼, 나는 그 설렘을 기억할 것이다. 평생 살구꽃이 먼저 피던 그 집을, 수진이의 웃음을, 말하지 못했지만 느꼈던 그 떨림을 모두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괜찮다. 사랑이 되지 못해도, 닿지 못해도 그 자체로 아름다웠으니까. 봄은 또 올 것이다. 살구꽃은 또 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꽃을 보며 생각할 것이다. 20년 전 그 봄을, 함께 먹던 밥상을, 마루를 건너던 발소리를, 설렘은 그렇게 남는다.